오늘 장 랭킹 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에 주목해 봐야 될까요?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 차영재 MTN 전문위원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키워드 넣고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리스트업 되어 있는데요. 5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조정 끝났나요? 미어도 다시 한번 여기 봐야 될지 2차 전지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첫 번째 질문 본부장에게 먼저 드릴게요. 저희 방송 전에 이 이야기를 좀 살짝 했었습니다. 와,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해서 여기에 대한 코멘트부터 듣고 가려고 합니다. 에코프로가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요. 그러면서 코스닥의 상승폭도 눈에 띄게 지금 1% 이상으로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오늘 에코프로의 움직임에 의미 부여가 가능한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움직임 나오는 거라고 봐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이야기 들려주세요. 네, 사실 굉장히 세게 움직여서 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조정이 굉장히 좀 짧았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듭니다만 일단 뭐 테슬라의 최근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좀 좋았고 사실 이 산업은 뭐 누가 봐도 좋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수급이 다시 들어오고 있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좀 지수가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좀 충분히 반등이 전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2차 전지 쪽으로 다시 강력한 수급이 쏠리고 거기서 강력한 시세가 분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또 다른 또 시각으로 시장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력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뭐 해당 산업에서 사실 실적이 찍히고 있고 또 이제 앞으로 뭐 바인더 계획이라든지 좀 긍정적인 요소들은 상당히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단기적으로 시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분출이 되면서 어느 정도 다 선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약 한 달 정도 사실 이게 이제 급등이 나온 자리에서 보면은 좀 하락폭이 생겼지만 그렇게 나오기 전 가격대로 치면 사실 거의 조정이 안 나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위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2차 전지에 대한 이런 산업에서의 좀 강력한 기조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이때까지 사실 이 대세적인 시대가 나왔던 섹터 중에서 2차 전지만큼 사실상 실적이 좀 쫓아왔었던 섹터가 사실은 있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과거와는 좀 다른 뷰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굉장히 좀 강력한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두툼한 그 시기는 짧게 끝이 났다라고 보시는 거라면 지금 다시 한번 조금 더 적극적인 시장을 보고 에코프로 그룹주를 비롯해서 저희가 주도주격이라고 이야기했던 종목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을 주시는 건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전에 2차 전지 좀 대세 시세가 나올 때 코인테크라는 종목도 좀 소개를 드렸었는데 해당 종목이 이제 전공정과 후공정을 동시에 다루는 2차 전지 공정 설비 자동화를 좀 제공하는 업체예요. 근데 최근에 이 업체 같은 경우도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자동화에 대한 또 기대감들도 계속적으로 있었고 수주가 받아들이면서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전방위적으로 다시 한번 좀 긍정적인 수급 쏠림이 나타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이전에는 LG화학 같은 조금 눌려 있었던 종목군들에서의 좀 비중 확대를 말씀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러한 상황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2차 전지 안에서의 또 수급의 이런 돌림 순환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기회도 포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위원님께도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셀 쪽도 잘 가고요. 에코프로 방금 체크인 받아봤다시피 시세 강력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위원님의 시선에서도 오늘 장의 빨간불에 특별한 의미를 두시는지 앞으로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팁을 가지고 계시다면 공유 부탁드릴게요. 일단 놓고 보면 현상이 굉장히 강하죠. 특히 이제 대장주인 에코프로가 10% 넘게 이제 시세를 뽑아내고 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제 대장주인 에코프로가 60일 이동 평균선에서 라운드 형태로 현재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죠. 대부분의 2차 전지주들이 이제 60일 이동 평균선에서 반등이 일어나서 세게 붙지는 않았습니다만 라운드 형태를 보내면서 시간을 좀 보냈죠.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최근에 반도체가 한 3일 정도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다시 2차 전지가 이제 시세를 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쌓이면 2차 전지가 이제 다시
시세 분출을 좀 낼 수 있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종합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올라가지만 다른 또 2차전지 관련주들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들이죠.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특히 이제 에코프로가 12%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다른 쪽들이라든지 세를 같은 경우 대장주 역할을 했던 것들이 불과 5%도 못 올라가는 형국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만의 이제 어떤 뭐 상황들 이런 것들이 되죠. 물론 이제 에코프로가 오늘 내일 이제 좀 강하게 붙어주면 다른 쪽들도 시세가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애매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차트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60일 이동 평균선에서 거래량이 늘면서 반등이 나왔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죠. 그렇다면 매수냐라고 봤을 때는 매수 신호는 아닙니다. 뭐냐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지금 차트 분석상 반등이 나타나는 거지만 물을 타야 될 시점이냐라고 본다라면 그런 신호는 또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럼 언제 사야 되느냐? 우리는 항상 이제 바닥에서 사고 싶기 때문에 지금이 반등 구간이다라면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고점에 닫혀 있는 상황. 앞서 하창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작은 박스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규 매수 판단하기가 어려운 자리입니다. 신규 매수 자리는 차라리 이 그 박스가 충분히 커진 상태에서 하단에 부딪힌다라든지 아니면 박스 상단을 뚫어준다라든지 이게 매수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조금 이제 그 가격대가 올라오니까 안도의 한숨을 쉴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다시 2차전지가 시작 아니야? 이제 내가 2차전지를 사야 할 거 아니야? 라고 본다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참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자리다. 이 점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온다라는 것은 오늘 내일까지 이 정도 시세가 붙어진다라면 새롭게 다시 볼 형국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은 신중희로 그럼 위원님 저희 정리를 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오늘 올라오는 것이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긴 하지만 그동안의 외국인과 기관들 그리고 더구나 이제 개인들의 수급 그리고 이게 워낙 세게 붙었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뭐 비판적으로 본다라면 한 번에 꺼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기대감이 큰 쪽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까지 이 정도라면 새로운 시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좀 긍정적인 게 한 70% 되긴 합니다만 100%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조심스럽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저희는 2차 전지를 좀 주시해서 보고는 있으니까요. 내일까지 연속된 시세가 나온다면 이 자리에서 키워드를 선정해서 추가적인 코멘트를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슈화가 되고 있어서 애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기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뉴스에 팔아라라는 심리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그 자체에 대한 실망감일지 그 성격에 대한 분석부터 여기에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 확장할 수 있을지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애플 기기 관련주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9년 만에 신제품이었습니다. 일단 하드웨어 쪽만 본다면은 오전 대비 올라오는 쪽도 있습니다만 뭐 뜨겁게 반응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단기적인지 그래도 장기적으로 OLED 쪽은 계속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저희 반응하면 좋을까요, 위원님? 한마디로 좀 실망스럽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기기가 450만 원이고요. 이 450만 원짜리 증강현실 기기를 사서 쓰실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휴대폰만 하더라도 100만 원 넘어가는 폴더블 200만 원 정도 되면 그것도 저항력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꼭 휴대폰과는 좀 다르죠. 휴대폰은 거의 이제 필수품에 가깝지만 이건 내가 기호품에 가까운 건데 기호품에 가까운 것을 450만 원을 주고 더군다나 완벽하지 않은 기호품을 쓰게 된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디테일하고 더 좋은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애플이 더군다나 오랜 기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정작 공개되고 나서 보니까 생각보다는 조금 덜하다라는 쪽에 무게중심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것은 기호품이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매출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나오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만큼의 주가 퍼포먼스가 못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기기 신제품에 대한 기대를 가지신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비단 이 제품뿐만이 아니라요. 그 기대를 안고 하드웨어 쪽에 대해서 보유 비중을 늘리고 계시고 그리고 계속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포지셔닝 하셔야 될까요? 일단 지금 이런 상태의 퍼포먼스라면 생각보다 좀 저조한 판매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기대감으로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지금 상태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대세라기보다는 그냥 일부 하나의 어떤 서브 기기 정도라고 본다라면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이게 과연 어느 정도나 쓰임새로 본다라면 일단 가장 그나마 우리가 이제 지금도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그나마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휴대폰, 그 다음에 이제 태블릿. 이건 태블릿보다 더 이제 매니아층이 아닌 이상은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냉정한 판단도 때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냉철한 판단까지 들어봤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다른 쪽도 조명을 해보도록 하죠. 본부장님과 이쪽에서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 쪽은 약합니다. 그런데 조금 고개를 들려보면 소프트웨어 쪽은 그래도 모두 다 강합니다는 아닙니다만 강하게 움직이는 쪽에 분명히 있거든요. 아프리카 TV도 그렇고 일부 종목들이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이 기기 관련해서 하드웨어 쪽은 아니더라도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관심은 높여도 되는지 이 시각에서 본다면 어떤 의견 주실까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 쪽이 이런 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조금 높아졌고요. 그리고 사실상 저는 이번에 애플 쪽에서 이런 기기들을 오픈을 할 때 뭔가 소프트웨어에서의 또 혁신적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항상 이제 애플 쪽에서 어떤 것들이 나올 때는 소프트웨어를 좀 함께 공개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기기들이 어느 정도 뭐 지금 메타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퀘스트 3가 나왔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고 또 후발적으로 삼성에서도 그리고 포켓몬고 개발사죠. 나이언틱에서도 이제 하반기에 XR, AR 관련된 글라스 기기 또 출시가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기기들은 계속 나오는데 생각보다 소프트웨어 쪽이 조금 이렇게 오픈되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기기가 잘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으로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쪽도 당연히 잘 이렇게 갖춤이 되어 있어야 활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수급의 매기가 쏠린 것 같고요.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이제 하드웨어보다는 좀 소프트웨어 쪽에 더 강한 기조로 테마를 많이 형성을 했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조금 이제 하드웨어 쪽에 관심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단기간으로 넘어가면서 해당 부분에서 좀 이슈가 생긴 것 같고 또 오늘 올라가는 일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AI와 또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죠. 오픈 AI CEO가 또 방한하는 이슈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엮여서 오늘 좀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이것 때문에 가는 거라고는 보기엔 좀 어렵군요. AI 관련돼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슈에 따라 좀 반응이 좀 다르게 나오고 있어서 관련된 이야기를 좀 애플 기기 관련주로 묶어서 해봤고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좀 큰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슈퍼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M&A 이슈까지 겹친 자리, 조선 그리고 해운 좀 넓게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어서 좀 끊어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조선 쪽에 대해서 이야기 본부장님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세가 강한 건 아니지만 그 추세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온 슈퍼 사이클 도래 그러면서 하반기 주도주 된다라는 이런 코멘트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하반기를 이제 바라볼 시점이다 보니까요. 주도주로서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왔다라고 보시는지요? 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환경은 마련이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사실 저보다는 옆에 계신 이제 차영주 소장님이 훨씬 더 조선주는 빨리 좀 좋게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뭐 국제회사기구에서 계속적으로 환경 규제를 좀 강화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흑자 전환하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자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뭐 현대미포조선 같은 일부 종목을 제외해서는 또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죠. 그러면 이제 장부가에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과 자체가 높아진 환경이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뭐 LNG선이라든지 뭐 일부 컨테이너선 중에서 특히나 이제 이런 수익성이 좋은 쪽에 대한 수주가 많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수주가 어느 정도 차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저가 수주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이제 수주량이 높았고 저가 수주를 많이 했었던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가 오히려 분기에서의 영업
영업 적자를 유지를 하게 되면서 다른 사들보다는 좀 더 더디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물론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요인도 있습니다. 일단 인력난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또 후판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일부 문제도 있고요. 또 LNG에 대한 수출 제한을 하는 일부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들이 조선 업황을 조금은 부진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뭐 인력난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과 뭐 이런 기업들의 노력들이 굉장히 좀 있어서 이건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후판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연달아 연쇄적으로 후판 가격의 상승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만약에 상승이 나오더라도 한 번 정도로 좀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것도 뭐 엄청나게 좀 이 하방을 잡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 국가에서 LNG선에 대한 부분의 이슈는 있지만 사실상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정적 리스크가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에너지 자립도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거기에 따른 수요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 모잠비크라든지 카타르 수주에 대한 또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안 좋은 부분보다는 좋은 이런 기대감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님께도 같은 결에서의 질문 드릴게요. 저희 ASR 종목들도 여기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종목을 정말 일찍이 잡아주셨고 두 자릿대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이 많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그렇고 삼성중공업도 그렇고요. AS 겸해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습니다. 주도주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까지도 보시는지 그리고 앞서 추천해 주신 조선 종목들을 계속해서 더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는지 이야기 들려주세요. 예, 주도를 한다라는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시장 주도주의 성격들을 보게 된다라면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러니까 신산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올해 이제 어떤 주도주들의 하나의 모습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건 시장에 따라 변하는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의 모습을 봐야 되겠죠. 올해 주도주 첫 번째는 뭐였었죠? 인공지능과 로봇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주도주는 2차 전지가 주도주였죠. 이게 다 미래 먹거리고요. 여기에 이제 또 우리가 새로운 먹거리를 하고 있는 그 AI발, 엔비디아발 반도체가 또 이제 주도주였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조선주가 주도주로 나서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도 지금 이제 뭐 부모님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로 나설 정도의 역할은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도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이익에 기반한 상승은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지난 4분기라든지 이번 1분기라든지 보게 되면 대부분의 그 회사들이 흑자 전환했거나 적자 폭을 거의 이제 흑자에 가까운 수준까지 땡겼다라는 거죠. 이다음부터는 이제부터는 흑자 기조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수주 잔고가 3년이 넘은 상태에서 선별적인 수주까지 나서고 있을 정도면 그만큼 이익에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런 것들은 정말 가치 투자 입장에서 꾸준히 들고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도주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정말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매번 뭐 여러 방송에서 거론이 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팍팍팍 올라가는 느낌들을 주면서 짧은 시간 내에 이익을 볼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조선주가 답답했지만 올 한 해 벌써 시세가 몇 프로가 났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정말 가치 투자 영역이다라고 보여지고 묵직하게 들고 가셔도 아직까지는 매도 신호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들고 가자 이런 이야기 해주셨어요. 그럼 위원님 하나만 더 체크 받아보고 싶어요. 저희 최근에 조선주 랠리를 보면서는 기자재 쪽은 그렇게 잘 안 움직였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다시 한번 신호가 오고 있어서 조선업에 대해서 큰 종목이 갔으니까 기자재 쪽도 본격적으로 움직일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지 이에 대한 코멘트 듣고 싶네요. 보통 이제 조선이 움직이면 기자재가 같이 움직이는 형국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조선은 안 움직이는데 기자재만 움직였었어요. 그게 작년의 특징이죠. 작년에 이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이게 어떤 형국이냐면 배를 만든다라고 이제 조선사들이 수주를 받아오면 이 배를 만들기 위해서 업체들에게 할당량을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기자재 업체들이 할당량을 이제 채우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조선이 잘 되니까 기자재가 잘 된다라는 것에서 약간 벗어나야 돼요. 뭐냐면 조선은 그동안 힘들었었던 상황입니다. 기자재를 먹여 살리는 거, 어떻게 보면 기자재를 먹여 살린 거죠. 먹여 살리는 동안에 힘들었었던 상황인데 이제부터 그 힘든 거 플러스 이익이 나기 시작한 거고 기자재는 그냥 꾸준한 이익이 나는 거예요. 요 차이점을 보셔야 돼요. 재무제표를 봤을 때 그냥 러프하게 이익을 꾸준히 끌고 가는 게 기자재였다라면 조선은 그동안 적자에서 흑자로 확 돌아서는 상황.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 상황일 때 주가 퍼포먼스가 더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기자들이 따라가지 못했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오히려 작년에는 조선은 못 가지만 기자재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이제 조선이 가니까 기자재 간다. 그것도 기술적 구간에는 들어갈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정확한 재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조선에 따른 후발주자로 기자재를 보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결이 다를 수도 있다. 이 점도 지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해운도 위원님 좀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오늘 해운주 전반적으로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업황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다른 쪽도 있잖아요. 포커스 맞출 만한 투자 매력도가 있는 점이 있는지 포인트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또 시장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쉬었던 대형주들이 이제 반등을 이제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지난달 같은 경우도 건설주들이 한번 반등을 잠깐 준 상태고 해운주들 같은 경우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반등다운 반등을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구간인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일단 뭐 운임지수에 굉장히 민감한 게 이제 해운인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글로벌 물동량들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들은 아직 아니다라고 좀 보긴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게 상당히 좀 애매한 게 건설주도 그렇고 해운주도 그렇고 지표를 놓고 보며 투자하기에는 조금 약간 괴리감은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오늘 강한 시세를 나타내겠다라는 것은 건설주도 한 일주일 동안 시세를 내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제 해운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하시는 입장에서 여기에 이제 또 재료가 있는 거죠. 운임지수의 반등, 거기에 이제 또 M&A 이슈, 이 이슈야 뭐 구체적이진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의 관심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이슈다라고 본다라면 해운주들에 대한 이번 주 오늘 수요일이니까요. 다음 주 초반까지의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도 같은 질문 드릴게요. 기술적으로 보시는 분들 해운주 자리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역시 트레이딩 가능 영역이다라는 코멘트를 주실지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단기적인 가능성이 있는지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같은 질문 또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해상 운임지수보다는 이 운임지수는 과거보다는 지금 뭐 요즘에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 절대적인 값이 상당 부분 낮습니다.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이 운임지수 쪽을 너무 포커스를 두시기보다는 M&A 관련된 부분에서 좀 단기 수급 쏠림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각국에서 긴축에 대한 기조들이 또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수요가 정말 장기적으로 계속 늘어날까에 대한 물음표가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이 해소가 돼야지 다시 운임이 장기적으로 좋아지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이슈 중에서 저는 M&A 쪽을 좀 포커스를 두신다라고 한다면 뭐 단기 트레이딩으로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운임지수를 바탕으로 좀 매매를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굳이 지금 해상운임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과 해운에 대해서 다각도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2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따른 수주 기대감 가져도 될까요? 오늘 풍력 중심으로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신재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본부장님 요 이야기 짚어주세요. 오늘 사실 신재생 한다면 오전부터 상한가 진입해서 풀리지 않은 유니슨 요 종목 많이 보시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저희 시선 정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시장이 좋아하는 것은 풍력, 이 중심으로 이슈를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일지 오늘 이 안에서의 흐름 먼저 점검해 주세요. 사실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신재생에너지는 불패의 섹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25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인 설치량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변압기라든지 이런 쪽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유지보수하는 그런 물량도 많지만 전기차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의 이런 설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변압기라든지 전기 전자 쪽에 대한 이런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들이 예측이 될 정도로 사실 설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제 해상풍력과 또 태양광 쪽을 볼 수 있는데 다들 좀 까먹으셨겠지만 정책적으로 5대 강국으로 하겠다라고 이미 우리 뭐 발의식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들도 사실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이제 풍력 타워라든지 특히나 하부 구조물 이런 쪽에서는 그래도 또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된다면 뭐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해상폭력 같은 경우는 사업의 운용 기간 자체가 좀 깁니다. 한 7에서 8년 정도까지 보셔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런 터빈이라든지 이런 날개 부분이 글로벌적인 규모에 아직은 조금 미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종목군들을 좀 선별해서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정책적인 부분들과 에너지 자립도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저는 뭐 LNG선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엔 환경 규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탄소 배출이 가장 낮은 쪽으로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뭐 재생에너지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시그널로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재생에 대해서 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앞서서 태양광 좀 무게 있게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잖아요. 신재생 최근에 저희가 이슈화하면서는 미국과의 연결고리를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역시 그쪽이 키가 될까요? 아니면 다른 쪽에서도 투자 포인트를 빼내어서 지금은 생각해야 될까요? 다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 그 하창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재생은 우리가 이제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가장 묵직한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런 관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신재생을 왜 할까요? 신재생을 왜 할까요?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신재생을 한다라는 게 단순하게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는다라는 거, 그다음에 유가와 연동이 없다라는 것들도 보셔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그 우리나라 대기업들 같은 경우 아리백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뭐냐면 글로벌리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 재생에너지를 몇 프로 제품에 만드는데 사용했느냐에 대한 기준점들이거든요.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환경 규제의 하나의 일환이죠. 단순하게 뭐 재생에너지를 써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니네들이 만드는 제품에 재생에너지가 몇 프로 들어갔어? 이걸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 라는 게 이제 글로벌리 스탠다드가 돼가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어저께 이제 월요일 날도 LG전자가 아리백에 대한 얘기도 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그렇게 됐죠. 아마 이제 삼성전자 이건 제 내피셜이지만 삼성전자가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원전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글로벌 논쟁이 있어요.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저쪽 그 화성 쪽에 대규모 이제 단지를 짓게 되면 거기에 대규모 태양광 같은 경우 설치하지 않을까요? 뭐 그럴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풍력과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속적으로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미국의 IRF를 본다라면 뭐 하나솔루션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었던 부분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제 풍력과 관련해서 글로벌리 아직까지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좀 갖게 된다라면 언제든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2차전지는 조금 달라요, 결이. 그러니까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양한 어떤 뭐 미래 자원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더군다나 저는 2차전지를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쓰죠? 직류로 연결해 쓰나요? 아니죠. 저장했다 쓰죠. 저장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2차전지가 필요한 거죠. ESS 장치라는 2차전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퍼포먼스까지 보일 가능성이 있죠. 더군다나 신재생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퍼포먼스가 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차전지, 그렇고 하창원 본부장님 말씀하신 전력 설비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폭넓게 보시고 이것은 단기간에 시세가 끝나지 않는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때로는 한두 종목이 이제 치고 가는 모습들이 보이긴 하겠습니다만 대장주 같은 경우 조금 밀렸을 때 조금씩 담아가는 것도 그러면서 퍼포먼스 보일 때 매도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긍정적인 시각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계속 봐야 되는 섹터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들려주셨고요. 본부장님께서도 불패라는 키워드 사용하셨다는 점 신재생 요소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이제 1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소금 관련주 정말 오랜만에 보셨을 거고요. 소사한 6개주까지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임박했다라는 소식 나옵니다. 심리적인 정말 마음의 우려는 이만큼 커진 자리이긴 한데요. 시장 반응 나오고 있는 이 자체에서 어떻게 저희 해석을 해야 될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위원님께 연결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생활에서 본다면 정말 마음이 무거워지는 불안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자리이긴 한데요. 일단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지금 움직임 저희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좀 여러 가지 뭐 우려감들이 있는 상태고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이제 어떤 결정이 날지가 이제 국민분들 이제 시청자분들의 이제 다 각각 다른 어떤 속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주가 퍼포먼스 측면에서 집중해서 보자고 이제 다른 거는 뭐 저희가 이제 다룰 건 아니고 주가 퍼포먼스 측면에서 볼 때 먹는 거에 대한 불안감의 주가 퍼포먼스가 가장 세고 강하고
중기적으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 전 세계 식량난이 터지는 거 아니야? 그런 식량주가 움직였고, 근데 비료주까지 이제 움직였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가 조금 이제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도 다시 곡물 협정에 따른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한번 세게 움직였죠. 더군다나 이제 설탕 가격이 또 급등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도 세게 움직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이익의 퍼포먼스로 나타나기에는 가능성은 좀 희박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그 오염수가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제 해상 방류가 됐을 때 과연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퍼포먼스가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련주들이 세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구제역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불안감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나진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먹거리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있는 한 관련주들이 들썩거릴 것이고요. 그러한 움직임들에 따라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뭐 방류가 결정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는 간헐적으로 계속 움직이는 테마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떠한 시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정리를 들어봤고요. 저희 키워드 정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S와 함께 원픽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본부장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AS는 이 종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루닛입니다. 정말 본부장님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루닛 이 종목. 사실 의료 AI 전반적으로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오늘 AS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엄청난 수익권인데 더 봐야 되나요? 아니면 매도 시점을 고려해야 되는 그 위치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정도로 올라왔으면 이때까지 계속 좋게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일단은 금요일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관점입니다. 만약에 이런 이제 오픈 AI 관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당일부터 약간의 좀 꺾일 수는 있습니다만 해당 종목을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루닛 인사이트라는 이런 가입자 수가 뭐 2,000 기업을 넘어선 상황이고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4분기마다 이게 구독 경제화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암이라든지 AI까지 굉장히 좀 폭넓게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사업권이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인 이런 아이템들이 많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저는 최고점 라인 부분에서 이렇게 주가가 두 자릿수 이상 계속 급등이 나오게 되면 이게 이격 자체에 좀 벌림이 나타날 수 있어서 거기에 따른 좀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좀 주의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약간의 좀 현재 주가보다는 굉장히 많이 눌린 위치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가격대 기준으로 봤을 땐 93,000원을 익절 라인으로 최후의 익절 라인으로 좀 설정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라인 설정까지 받아봤고요. 이어서 바로 원픽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은 어떤 종목 고르셨을까요? 네, 신재생에너지에서 CS 윈드를 설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가격적으로 본다고 하면 SK 오션 플랜트 예전에 3강 MNT죠. 하부 구조물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일단 풍력타워 쪽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이 종목을 좀 선정을 했고요. 일단은 풍력타워에서는 좀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사실 하부 구조물이 시장이 훨씬 더 큽니다. 한 2배 이상 큰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한 2년 전부터 하부 구조물 사업의 진입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워낙 이런 사업 구조 자체가 이런 점유율, 특히나 풍력타워에서는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이런 수익성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뭐 IRA 법안 보조금 수혜에다가 뭐 이런 지위에서는 일단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격 전략이요?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조금의 이격이 벌려진 상황이어서 81,500원부터 83,500원까지 조금 분할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9만원인데, 사실상 뭐 목표가 도달한다고 수익 실현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지나가는 거점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75,000원으로 제시를 드릴 텐데, 저는 만약에 해당 가격 이탈해서 떨어진다면 2차 매수로 물량을 모아가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픽까지 들어봤습니다. 위원님의 AS 종목은 조선주저의 이슈하면서 커버한 것으로 가름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탁 하차관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시간 진행해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